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아간다면 남이 아닌 내 가족 아니면 내 가까운 지인 또 내가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생긴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일들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지켜야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 하나 볼까요? 돌보던 환자 숨지자 초상집 턴 여자 간병인, 이란 뉴스 기사입니다. 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집을 찾아가 4개월간 간병한 80대 환자가 지난 8월 초 숨지자 유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장로에 있던 금목걸이 등 200만 원 상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믿음 저버린 요양보호사, 80대 노인 통장에서 3천만 원 빼돌려. 이렇게 자신을 돌보던 80대 노인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 노인의 통장에서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독거노인 관리사가 후원금 횡령.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자신이 돌보던 80대 여성의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사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요양보호사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고 합니다. 자, A씨는 자신이 돌보던 80대 여성 B씨 통장에서 지난해 11월 총 5번에 걸쳐서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2년간 자신을 돌봐준 A씨를 믿고 통장 관리를 맡겼던 B씨는 지난달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남이 아닌 안타깝지만 자신의 딸에 관련된 사연입니다. 자, 뉴스 기사인데요. 모신다더니 돈 받고 사라진 딸. 87세 아빠는 주차 관리 알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둘째 딸인가 봐요. 둘째 딸이 제가 평생 모실 테니 집을 사서 함께 살아요 라고 제안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준 것 같아요. 6천만 원을 줬더니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자, 87세 이분은 분노를 토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제 찾아와서 왜 나는 재산을 안 주냐, 왜 딸만 주냐 라며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 그는 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증여한 것으로 인정돼 패소했다고 합니다. 딸에게는 재산을 잃고 아들에게는 폭행을 당하고 어르신 마음이 지옥 같으시겠어요. 그죠? 네, 지금 몇 개 기사 내용을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노인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자신의 지인들, 또 예를 들면 이제 간병인 내지는 자녀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제 사기, 또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요, 요즘 이제 실버 컬러 크라임이라고 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와 착취 범죄가 날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가족이 없는 외로운 노인들이 주요 타겟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안타까운 사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김씨 할머니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고령층이 타겟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재산, 아파트 2채, 상가 1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건강이 악화되면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를 알게 된 할머니의 딸, 50세네요. 어머니를 돕겠다며 자주 찾아왔습니다. D씨는 처음에는 할머니의 일상생활을 돕고 병원에 동행하는 등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D씨는 할머니에게 재산 관리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자신이 대신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득을 했다는 거죠. 할머니는 딸을 믿고 동의했고 D씨는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죠?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재산 이전이 완료되자 D씨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찾아와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것은 오로지 할머니의 재산을 받기 위함이겠죠. 어머니죠. 할머니가 아니라 본인한테 어머니. 얼마 후 D씨는 할머니 몰래 아파트 1채와 상가를 팔아 수억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된 할머니를 요양원에 입소시켰다고 합니다. 야, 정말 화가 나네요, 읽으면서. 자, 그래서 할머니는요, 자신이 집이 아닌 낯선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들과 관련된 충격적인 통계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대상 금융사기 피해 급증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의 얼마나 될까요? 네, 20% 정도 됩니다. 10명 중에 2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거죠. 자, 이분들이 금융사기 피해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23년 기준이니까 여기서 전년도는 2022년입니다. 1년 만에 사기 피해가 100명이었다고 하면 130명이 된 거죠. 이렇게 많이 늘었고 올해도 이보다 더 늘어갈 예상이라고 합니다. 자, 노인 학대 문제죠. 이 노인 학대 중 경제적 착취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건수 중 40%가요. 경제적 착취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의 금융 피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혼자 사는 노인 가구 중에요. 10%, 즉 10명 중에 1명이죠. 금융 피해, 사기나 착취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1000명에 1명도 아닌 10명에 1명이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왼쪽 포스터는 퍼펙트 케어라는 영화 포스터예요. 자, 이것은요, 법원에서 지정한 은퇴자들의 후견인이 합법적인 명목하에 저지르는 범죄를 그린 영화인데요. 여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은 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영화지만 우리 현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범죄의 가정 어떨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범죄자들이 표적을 선정합니다. 특히 누가 될까요? 네,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재산이 많은 노인들이 타겟이 되는 거죠. 주로 재산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이 타겟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적을 선정해요. 두 번째는 후견인 자격을 획득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서 후견인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노인을 격리시킵니다. 자, 이렇게 노인들을 철저하게 격리시킨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지락펴락하는 거죠. 마지막 단계, 결국 재산을 착취해 갑니다. 노인의 재산을 모든 권한을 이제 후견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재산을 사용한다는 거죠. 노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착취해 간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과정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매우 위험한 거죠. 네, 사기죠. 그래서 후견인 제도는 원래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장 안타까운 게 남이 아닌 내 가족, 내 자식에 의한 배신이겠죠. 자, 근데 이런 사기가 남이 아닌 가족, 내 자식에 의해서 이러신다고 하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기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치매 걸린 아버지 250억 건물 오빠가 가져갔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A씨 자산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아내가 계신데 이분은 이제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지금은 아들 가족하고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5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이 자산가 할아버지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본인 스스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아들 C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250억 상당의 상가 건물을 자신에게 증여를 시킵니다. 또 아버지 예금 계좌에 있던 것들도 자기 마음대로 돈을 인출해 갑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딸이 알게 됐다는 이제 사연입니다. 자, 이렇게 가족이든 주변 지인이든 사기꾼들이든 치매가 있는 노인들이 주로 타겟이 됩니다. 자, 치매에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10명에 1명꼴로 걸린다고 합니다. 내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못하게 될 때 타겟이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A씨, 네, 75세입니다. 최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B씨는 이제 45살이네요. 아버지 재산 관리를 돕겠다며 법원에 후견인을 신청했고 결국 A씨의 후견인이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B씨는 처음에는 성실히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A씨의 연금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맡아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의료비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B씨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본 B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결국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금액을 걸게 되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급기야 B씨는 아버지 A씨의 연금을 자신의 도박빚을 갚는데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곧 갚겠다라는 생각으로 소액만 사용했지만 점점 더 큰 금액을 빼돌리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인지능력 저하로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B씨의 범죄는 1년이 넘게 지속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일부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말썽을 일으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입니다. 치매 노인 통장에서 무려 13억을 빼낸 조선족 간병인 이야기입니다. 자,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7년 동안 무려 13억을 빼돌린
간병인 이 이야기입니다. 신문 기사 내용인데요. 뭐 핵심은 이렇습니다. 김 씨는 치매 환자 A 씨의 주거지인 경기 용인 지역의 한 실버타운에서 2007년부터 같이 거주를 하면서 A 씨의 가사 도우미 겸 간병인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10년 이후 치매 증상이 악화되자 2014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A씨 체크카드를 무단 취득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0차례에 걸쳐서 총 13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85세 은퇴 교사의 사례입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은퇴 교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모두 국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분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고 42살 요양보호사를 맡기게 되었던 거죠. 부모님을. 자, F씨는 처음에는 매우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돌보았다고 합니다. 식사 준비부터 청소, 병원 동행까지 모든 일을 잘 해냈고, 자, 이런 B씨도 F씨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요, 자식들도 없잖아요. 그럼 나를 이렇게 옆에서 살갑게 대우해주는 분들에게 내 마음을 다 뺏긴다고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딸이 되어서 끝까지 모시고 싶어요. 저를 입양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이분에게 마음도 많이 갔고 또 치매 증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B씨는 F씨의 진심 어린 돌봄에 감동을 받아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양 절차를 마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적으로 B씨의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예상이 되죠? 그러나 입양 완료 후 F씨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말하는 겁니다. 자, 그녀는 E씨를 설득해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E씨를 요양원에 입소시켰습니다. B씨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혼란스러웠지만 치매 증상으로 인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 이 요양보호사는요, 이 B씨, 이 할아버지를 거의 방문하지 않았고 B씨의 재산을 자신의 생활을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요, 해외에서 귀국한 친딸에 의해서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제 법적으로 다 넘어간 상태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65세 이상 고령인구 또 치매 노인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왜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해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올해죠, 65세 이상 인구가 약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100명 중에 20명은 65세 이상의 인구예요. 이렇게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분들이 범죄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가족 해체입니다. 자,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자녀들하고 함께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자녀들이 원해도 혼자 살기를 원하고 또 같이 살고 싶어도 자녀들이 원치 않죠. 자,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 가족의 보호망이 약해졌기 때문에 다른 범죄자들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가족 해체,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재산 집중입니다. 지금 60대 70대 분들 예전하고 달라서 재산이 많아요. 특히 부동산에 부가 많이 집중되어 있죠. 자, 그래서 범죄들이, 이런 노인들이 매력적인 표적이 된다는 거죠. 나이는 많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부동산 재산은 많은, 또 금융자산도 꽤 있으시죠. 자, 이분들이 타겟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법적인 허점입니다. 좀 전에 사례에서 봤듯이 후견 제도를 악용해서 이것이 범죄에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일들은 고령화, 가족 해체, 재산 집중, 법적인 허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특히 재산을 노리는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셨듯이 65세 이상 이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들을 타겟으로 한 이런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요, 우리 사회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고령화, 1인 가구.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어르신들 계시면요,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은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뭔가 의심이 되면 주저하지 않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변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